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뭐 부동산 임대차 3법이 이제 통과가 되고 나서 뭐 전세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 또 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 또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또 전월세에 대한 그 안정화 대책을 최근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영상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9일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던 전세난을 진정시키기 위해 서민 주거안정 주거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의 전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4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임대로 전세난을 돌파하겠다는 것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9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 4천 가구 규모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책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 물량과 분양 물량도 예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는데요. 이 같은 매매 시장 불안 요소가 전세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현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 이전 지속될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총 11만 4,100가구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며 전체 공급 물량의 40%가량인 4만 9천 호는 2021년 상반기까지 공급, 전체 물량 중 수도권의 7만 가구, 서울의 3만 5천 가구를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급 방식으로는 공공임대 공실 활용, 전세 임대주택 신규 도입, 민간 건설사 신축 매입 약정 등이 언급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공급 물량 대부분이 전세 수요가 몰리는 아파트가 아니라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이라는 점에서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드디어 발표된 정부의 전세 대책. 지금부터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전세가 이제 전세 대책을 이제 발표를 했죠. 그 전세에 대한 어려움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바탕에 좀 둬야 될 부분이 지금 몇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1, 2인 가구의 어떤 증가입니다. 이제 급속히 증가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떤 그 전세에 대한 가격 상승 이렇게 좀 이끌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현재 2021년과 22년 요 사이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 자체가 작년이라든가 재작년에 대비해서 좀 상당히 좀 많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그 수요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이제 과거에 계속적으로 있었던 부분이죠.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게 조금 발현이 좀 됐었던 같은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도 전세가 상승이라든가 월세가 상승은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꾸준하게 있었다가 어느 한 고점에서 약간 좀 고점에서 좀 떨어지는 그런 어떤 그 영향을 좀 보였었는데 오히려 임대차 3법 통과가 되고 해서 오히려 좀 가격이 오르는 그런 어떤 그 모양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 안에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가격적인 어떤 측면도 있지만 물론 있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수요층들, 거기서 1, 2인 가구에 대한 수요층들, 이것이 아파트 공급으로 이 대체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 아파트에 대한 대체 부분은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제한적이죠.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뭐 호텔형이라든가 오피스텔형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좀 바꾸는 것 같아요. 다행인 것은 뭐냐면 현재 그 오피스텔 형태의 어떤 그 준공이 되는 그런 어떤 그 물건을 좀 보게 되면 1.5룸이라든가 뭐 2룸이라든가 3룸이라든가 이런 어떤 물량 자체가 꾸준하게 많이 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과거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투자 목적으로 해서 원룸 형태 또 복층 형태의 오피스텔 공급이 좀 많아졌다고 한다면 최근 한 2년 전부터는 이렇게 1.5룸과 2룸 이런 형태의 오피스텔 공급량이 꾸준하게 현재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을 1, 2인 가구한테 1, 2인 가구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전세라든가 이 전월세를 국가가 매입을 해서 임대해 주는 형태로 좀 전환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영향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요
소유자들이 원하는 니즈라는 게 있죠. 니즈는 아파트로 좀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21년과 22년 여기에 한정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1년, 22년 안에는 이 공급되는 물량이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공급되는 물량 자체가 이 3, 4년 후에 이제 3, 4년 후에 이제 입주가 되고 또 이제 그게 이제 입주가 전월세로 바뀌고 이런 어떤 시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내년 같은 경우라 내후년 같은 요 2년 사이에서 입주 물량이 적어지는 이런 형태를 다른 형태로 좀 바꿔내겠다라는 것이 요 대책의 기본적인 방향 틀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말, 이리가 어떤 표현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전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를 수가 있으니 또 아파트 가격이 현재 계속적으로 오른다라는 것에 어떤 매수 우위에 어떤 그런 어떤 수요층들이 많으니 이게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하면 안 되겠냐 이런 것은 좀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23년도 이후부터의 공급되는 물량 자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30만 원 이상이 되고 또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약 한 120만 호가 주변 지역에서 포진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어떤 가수요층들이 분산되는 효과가 2년 후에는 반드시 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첨지하신다면 현재 갭 투자로서 들어간다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뭐냐면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오히려 소액으로 투자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 현재 좀 기본 방향이에요. 기본 방향 자체가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이제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금리가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것 같고 미국의 어떤 그 정부가 좀 바뀐다고 해서 저금리 기조가 바뀐다. 이런 것도 좀 현재 좀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크게 논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저금리가 유지가 되고 오히려 더 금리 자체가 밑으로 유지가 된다면 모를까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내년 또 내후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또 기조가 좀 깔리는 겁니다. 현재 지금 기본 방향으로 보게 되면 3인 이상 가구가 이제 순서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요. 오히려 뭐냐면 1, 2인 가구가 증가세를 지속합니다. 왜냐하면 고령층이 이제 움직이고 있고 좀 현재 좀 청년층이 또 움직이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공간에 대한 확충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21년과 22년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일시적으로 공급 축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고급 호텔이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개념이 이제 여기 안에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안정세를 취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대응 방안을 보게 되면 그 민간 역량 총동원 또 도심 내 단기간에 공급을 확대시키겠다라는 것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 21년에 약 한 3만 호 정도, 전체적으로 22년까지 약 한 11만 약 한 4천 호 정도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여기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장기 주택 시장의 안정, 기본 확충이 좀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LH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기존의 숙박형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현재 지금 매입형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매입형에 대한 어떤 그 다세대 주택 또 이제 오피스텔에 대한 어떤 그 매입이 꾸준하게 활성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게 부동산 쪽으로 어느 쪽으로 작용을 하겠냐라고 이제 보게 되면 오히려 뭐냐면 좀 수도권이라든가 서울 지역 중심에 있는 그 단독주택이라든가 뭐 저층의 어떤 그 빌라 형태 좀 노후된 것들 이런 것들이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노후주택 사업이라든가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활성화될 수가 있고 오히려 토지를 가지신 분들한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좀 진행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질 좋은 주택을 좀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임차인의 어떤 부담을 완화시키고 보호를 좀 강화시키겠다. 기존에 이제 그 보호를 강화시키겠다는 거 꾸준히 지금 현재 좀 나와 있는 거고 임차인의 좀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내용은 또 국가 예산이 좀 포함을 시켜서 좀 임차인의 전세에 대한 어떤 금리 또 이제 그 건축을 건설하시는 오피스텔을 건설하시는 건설사에게 어떤 그 전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리로 공급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발표가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현재 지금 가격 동향을 보게 되면 전국적이라든가 수도권, 이 서울 지역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폭은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수도권 쪽 주변 지역, 서울과 인접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크게 오르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고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뭐냐면 서울 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아파트 또 서울의 어떤 인근거리에 또 인접해 있는 지역들의 어떤 그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이 전세 수요자들이 이제 매매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어떤 폭들이 좀 내년 또 내후년에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방향을 좀 보게 되면 전세를 놓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방향성을 조금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짚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거래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이 주거 여건이 양호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이 준공 물량의 또 증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보시게 되면 전세 거래 증가율이 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2020년도를 통계를 해보니 10월까지 통계를 해보니까 아파트가 약 한 14% 정도, 비아파트 이런 것은 9.6% 정도로 크게 상승한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 거래 증가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현재 뭐 갑자기 이렇게 증가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전세에 대한 그 대책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죠. 또 이제 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책 이제 꾸준하게 좀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그 전월세 보증금을 받아서 이런 어떤 그 활용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월세를 내는 수요층들이 이게 전월세 수요층들로 이제 당연하게 이제 이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나쁜 영향은 아닙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주거 안정을 계속적으로 도모를 한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 2년간 이게 주택 공급 전망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국 또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의 전세가라든가 월세가 이 최근에 들어서 21년과 22년 요 안에 이제 어떻게 전월세를 단기적으로 공급하느냐, 요게 이제 요번에 대책이 나온 거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1년과 22년 사이에 전체적으로 크게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비아파트 이런 어떤 증가율을 유지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 평가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저금리에 대한 영향입니다. 이 주거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하고 이게 주거 수요가 증가를 하고 저금리가 기조에 깔려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청년층 또 이제 노년층 같은 경우도 이제 분리세대를 하는 거죠. 분리세대를 해서 전세금 대출이라든가 전월세에 대한 보증금 대출을 받아서 이제 어떤 그 수요를 좀 증가시키는 그런 것들 좀 보이고 있는 거고요. 또 임대인 전세 공급 수익성이 악화되고 임차인 부담이 좀 감소시키는 그런 경향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시장 상황을 좀 평가를 해보면 그 수도권 주택 유형별 전세 변동률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아파트에 대한 공급, 아파트에 대한 전세 변동률이 상당히 좀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도 현재 지금 아파트를 보유하고자 하는 그 수요층들이 워낙 많이 있고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주택자라든가 1주택 갭 투자 이런 부분이 좀 규제가 계속적으로 일어났죠. 또 임대차 3법도 이제 여기 안에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실수요자 측면에서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에 따라서 수요와 매물이 이제 동시에 감소하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도 이게 맞다고 보고요. 또 이제 현재 정부에서 하는 것도 이것을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소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가구수입니다. 이 가구수를 보게 되면 1인 가구에 대한 비아파트에 대한 거주율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대신에 뭐냐면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은 현재 추세에서는 좀 감소하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임대차 3법이 시행하고 나서 이 계약갱신율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 좀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적용 전에 1년 평균을 보게 되면 요 정도의 어떤 비율이었습니다. 요 정도의 좀 비율이었었는데 이제 그 임대차 3법에 대한 계약갱신이 통과가 되고 나서도 이 계약갱신율이 상당히 좀 많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세 세입자 또 그 전월세 세입자 같은 경우는 이 계약갱신에 대해서 혜택을 좀 많이 사실은 좀 혜택을 많이 본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그 1년 전에 그 평균을 보게 되면 57.2 정도에서 66.1%로 크게 올랐으니까 이게 상당히 좀 많이 크게 오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갱신 청구에는 임차인 보호에 영향을 톡톡히 받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은 잘 안 나타나죠.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 단기 공급 예산 확대입니다. 22년까지 전국 11만 4천호를 공급을 하고 전세형으로 추가 공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세형으로 추가 공급하는데 아파트로 공급하면 좋죠. 근데 다들 아파트를 선호하니까. 근데 지금 기존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대해서 공급될 수 있는 공공임대 물량 자체가 상당히 좀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전환시켜서 뭐 숙박형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입을 해서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죠. 21년 상반기에 약간 4만 9천 호 정도,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는 약간 1만 9천 호 해서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한 거고요. 아파트 전세 수요를 분산을 위해서 도심 내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해서 수요에 대한 니즈를 만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또 숙박형에 대한 숙박형 호텔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여기 안에 좀 포함을 시킨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뭐 6개월 정도를 임차하게 되면 그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다 이제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 조기 공급 및 수급 조정을 보시게 되면 공공임대 3개월 이상 공가가 좀 되어져 있는 이런 어떤 그 공공임대의 공시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공전세 주택 신규 도입입니다. 그 현행 보시게 되면 매입임대라든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기존 공적주택을 활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공공전세주택을 도입해서 22년까지 1만 8천 호, 수도권에 약한 1만 3천 호, 서울에 약한 5천 호에 대한 전세를 공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임대 방식을 보게 되면 기존에 있는 임대 방식보다는 좀 약간 획기적이에요. 이제 추천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지만 최대 6년 동안 이렇게 4+2로 해서 최대 6년 동안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뭐 90% 이하의 보증금으로 거주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90% 하면 이거 싸지도 않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겠는데 이 90% 기존의 그 90%하고 현재의 그 비율을 좀 보게 되면 거의 뭐 한 30% 정도의 수준. 30% 정도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건설 자금을 저리로 좀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건설 임대로 좀 현재 좀 짓고 계시는 민간 업자들에게도 민간 참여를 촉진시켜서 건설 자금을 지금 지원을 해서 약간 1.9% 정도 저렴하게 공급을 해서 인센티브를 좀 제공하겠다. 그래서 전세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뭐 비사업용 토지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세율을 좀 배제시키는 이 내용도 포함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시축 공급을 위해서 관리 담당하는 신탁사를 정해서 신탁사가 이제 직접으로 자금 관리를 조달하거나 또 시공 관리를 유지하는 그런 어떤 사업 시행자로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네, 이런 부분이 현재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좀 공급을 한다라는 내용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단기 공급은 어쨌든 간에 그 아파트에 대한 입주 물량은 21년도, 22년도에서 좀 줄어드는 경향은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단기 공급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대책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부동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오면은 거기에서는 이게 풍선 효과라고 하죠. 어느 쪽은 규제를 받지만 또 어느 쪽에서는 그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살아나는 그런 어떤 그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뭐냐면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기존에 좀 공실로 되어져 있는 토지 이런 것들이 오늘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다세대 아니면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이제 내년부터 또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또 적극적으로 좀 지속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노후주택 관련된 정비 사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좀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